안녕하세요. 휴먼 시니어 케어입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2차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보이죠. 뉴스에서도, 가족 단톡방에서도, 동네 사랑방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말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우리가 들은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제목만 자극적인 글, 전에 들은 카더라. 이미 지난 소식이 뒤섞여 혼란을 키우곤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할수록 확인된 근거로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날짜 확정, 소비 쿠폰 변경 내용 총정리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 언제 받는지 지급 일정, 누가 받는지 대상과 기준, 어떻게 쓰는지 소비 쿠폰 변경 내용과 주의사항을 한 줄씩 또박또박 정리해 드릴게요. 휴대폰이 서툴러도 약속 시간이 바빠도 괜찮습니다. 신문을 딱 한 장 접듯이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들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던 용어도 풀어서 설명드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예시로 바로 떠올리실 수 있게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바뀐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언제 준비하면 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가족과 이웃에게도 자신 있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셨다면 영상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핵심만 모아 드릴 테니 부담 없이 따라오세요. 오늘 내용은 속도가 생명이니 최신 흐름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만 담아드립니다. 낭비되는 시간 없이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챙기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바로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최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중요한 변경 사항이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분히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정과 기준에 맞춰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2차 민생지원금과 소비 쿠폰 혜택을 안전하게 그리고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확인된 내용만 생활에 바로 쓰기 좋게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부터 짚겠습니다. 지원금과 쿠폰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한을 지나면 아무리 아까워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버스가 정시에 떠나듯 기간이 곧 기회입니다. 또한 이번 2차는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니라 상위 10%를 뺀 %에게 선별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해당되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같은 복잡한 용어는 지금부터 생활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정부터 정리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9월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시고 휴대폰 캘린더도 함께 알림을 걸어 두시면 좋습니다. 기간을 잊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성공입니다. 다음은 누가 받는지입니다. 기본 원칙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에게 1인당 10만 원입니다. 다만 그 전에 고액자 상가 가구는 우선 제외됩니다. 고액자 상가의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집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즉 2024년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집이나 금융자산이 매우 큰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빠집니다. 고액자 상가를 제외하고 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려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25년 6월에 부과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가늠하는 줄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숫자는 다양하지만 감으로 잡을 수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약 22만 원, 3인 가구는 약 42만 원, 4인 가구는 약 51만 원, 5인 가구는 약 60만 원이 하나의 가늠선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 조금 다른 수치로 봅니다. 1인은 22만 원, 2인은 31만 원, 3인은 39만 원, 4인은 50만 원, 5인은 59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수치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 건보료가 대략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감으로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특별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인 가구 배려 규칙입니다. 1인 가구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된 선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별도로 고려하므로 일반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맞벌이 같은 다소득원 가구 규칙입니다. 소득원이 여러 개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빼먹고 표만 보시면 우리 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달라진 점을 짚습니다. 이번 2차에서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군 장병의 사용처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쓸 수 있어 불편했지만 이제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 외출이나 휴가 때 바로 쓰실 수 있으니 체감 편의가 커집니다. 둘째,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즉 지역생협의 일부 매장도 사용처로 추가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생협 매장부터 적용되며 생활필수, 친환경 농산물 같은 품목을 합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방법이 더 쉬워졌습니다. 신청 시작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첫 주만 지나면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더 간단해졌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은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를 활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9월 15일부터 대상 여부와 일정 안내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9월 22일 이후에는 카드사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나 링크가 올 때는 출처를 꼭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 직접 앱을 열어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을 미리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위 10%가 아닌데 왜 탈락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다시 보시고 다음으로 우리 집 가구원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에 플러스 1명, 규칙을 놓치면 실제보다 기준이 더 빡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방문이 불편하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첫 주 요일제가 끝나면 대기 시간이 짧아지는 편이고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대를 피해서 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본인 정보 제공이 불안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원칙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카드사 공식 채널만 이용한다. 수수료 송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다. 이 두 줄이면 거의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어디서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무지 주변 상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드립니다. 생협 사용은 계산대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활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사용 전략도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냉장고, 자석 메모로 다시 한번 붙여두세요. 먼저 생필품부터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쌀, 김치, 휴지, 세제처럼 매달 꼭 쓰는 채우면 체감 효과가 큽니다. 군 장병 자녀가 있다면 주말 외출 때 복무지 주변에서 식사나 장보기에 활용하세요. 지역 생협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제철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합리적으로 장만하시면 좋습니다. 가계부에 민생 쿠폰 칸을 하나 만들고 한 달 생활비에서 먼저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록해보세요. 쿠폰이 현금처럼 느껴져서 계획 없이 쓰다 보면 금세 사라집니다. 쓰임새를 미리 정해두면 훨씬 알뜰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어르신은 생필품, 손주는 교통과 통신, 부모님은 맞는 식으로 분담하면 효율이 높습니다. 동네 단골 가게에서 사용하면 지역 경제에도 힘이 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이웃 가게를 살린다는 마음가짐이 작은 보탬이 됩니다. 혹시 선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 제도를 활용하세요.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때는 가구원 수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과 자산 변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누락이나 오판정을 바로잡을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니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체념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도움되나요? 질문에는 1차 때의 흐름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률은 매우 높았고 민생 체감 지표도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똑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기에 10만 원은 분명히 체감 가치가 큽니다.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역할을 나누면 작은 지원도 큰 도움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를 보내달라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문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발신처를 확인하세요. 불안하면 직접 앱을 열어 들어가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 단톡방의 신청 기간, 사용 기한, 공식 사이트 이름을 한번 공유해 두면 온 가족이 함께 안전벨트를 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9월 22일 오전 9시에 신청이 시작됩니다. 10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은 상위 10%를 제외한 센트에게 1인당 10만 원입니다. 먼저 고액 자산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을 확인합니다. 1인 가구 배려 규칙과 맞벌이, 가구 플러스 1명, 규칙을 잊지 마세요. 첫 주에는 요일제가 있고 오프라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에서 지역생협 중 일부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하면 안내를 미리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이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안내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안전 수칙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한을 기억하고 기준을 차분히 확인하고 우리 집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2차 민생지원금과 소비 쿠폰은 생활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우산이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챙기면 젖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고 우리 동네 가게에서 알뜰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준비가 다음 달 가게에 분명히 여유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입에서 던졌던 질문이 있었지요. 요즘 2차 민생지원금 이야기 정말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거 과연 우리가 들은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오늘 영상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오신 지금 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확인된 일정과 기준, 달라진 사용처, 안전한 신청 방법을 차례대로 챙기면 됩니다. 소문은 흐릿하지만 절차는 또렷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탁자 위 달력 한가운데에 굵은 펜으로 세 점을 찍습니다. 9월 22일, 10월 31일, 11월 30일 세 점이 선으로 이어져 하나의 길을 만듭니다. 시작, 신청 마감, 사용 종료. 이 선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면 혜택은 안전하게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길이 미끄러워도 선이 분명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은 선이 바로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줄 생활 나침반입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하시지요? 실수할까봐, 놓칠까봐, 헷갈릴까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이 곁에서 안내할 것이고 댓글로 서로 도와주실 이웃도 있습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누구나 차근차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큰 글씨로 또박또박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다시 확인하시라고 핵심 문장을 반복해 드리는 것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로 기대면 멀리 갑니다. 우리의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방향은 정확합니다. 이제 영상을 닫기 전에 바로 실천해볼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휴대폰 캘린더에 9월 22일, 10월 31일 18시, 11월 30일을 알림으로 저장해 두세요. 진동이 2번 울리게 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둘째,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 두세요. 대상 여부와 일정이 미리 도착합니다. 셋째,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혼자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넷째, 첫 주 요일제 표를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월 16화 27수 38목 49 금 50점. 다섯째, 오프라인으로 갈 분들은 신분증을 미리 지갑맨 앞칸에 넣어두세요. 줄이 길다면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대를 피하면 더 수월합니다. 여섯째,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쌀, 김치, 휴지, 세제 같은 생활 필수품부터 채우고 남는 금액은 지역 가게에서 쓰면 이웃의 매출이 살아납니다. 일곱째, 보이스피싱을 막는 두 문장을 기억하세요. 정부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여덟째,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의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서류는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에 묻던 의심은 이제 안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 규칙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러분의 월 생활비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마음은 조금 더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 우산을 펴듯 기한 안에 절차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펼쳐 쓰면 됩니다. 작은 혜택이라도 계획을 세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출발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가족 단톡방과 지인에게 이 세 날짜와 핵심 문장을 한 번씩만 전해주세요. 한 분이 공유하시면 또 한 분이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서로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생활 정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설명, 사기 예방까지 한 번에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말로, 더 확실한 근거로, 더 실속 있는 팁을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변화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